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코로나19의 문제로 제가 계속 이쪽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당뇨, 고혈압, 신장병 등 제가 원래 신경을 많이 쓰는 성인병에 대해서 강의가 요즘 안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있으면서 간식을 더 먹고 운동을 안 하셔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좀 신경 써서 식사 조절, 운동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과 미국에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요. 어떤 경우에 집에서 자가격리와 휴식을 취하고 어떤 때 병원을 찾아야 하고 어떤 때 응급실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황당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의 지침이 저를 엄청나게 화가 나게 만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정보와 지식이 쌓이고 있고 현실과 의료 시스템 그리고 정서가 달라서 한국과 미국의 조치가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조치 방법이 변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부터 약간의 감기와 독감처럼 힘든 감기 증상, 그리고 호흡 부전으로 인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며 폐혈증에 빠지면서 모든 장기 부전까지 이르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19가 처음 중국 의사인 황에 의해 보고된 의학지에 따르면 환자가 고열, 피곤증, 마른 기침과 호흡곤란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먼저 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현재 중국의 보건당국의 자료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중국의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의 증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미, 폐렴이 없거나 경미한 폐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중국 자료로 81%가 이런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중증, 호흡곤란이 있고 1분당 호흡이 30번 이상, 산소 포화도가 93% 이하, PaO2 나누기 FiO2 비율이 300 이하이거나 폐의 50% 이상이 24시간에서 48 사이에 팽창할 수 있는 경우로 전체 환자의 14%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결과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돌리는데 이렇게 산소를 줬을 때 얼마나 산소가 피로 흡수되는지와 그리고 폐가 바람을 넣어서 얼마나 팽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명적, 호흡부전, 폐혈증, 여러 장기 부전으로 전체 환자 중에서 5%가 이에 속한다고 중국 질병본부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심한 치명적인 병의 상태로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의사들을 위한 강의로 올려드렸으니까요. 오늘은 그런 중증이나 치명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 단계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어떨 때 병원에 가야 되고 어떨 때 의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려야 하는 것 같아서요. 먼저 경미한 경우입니다. 코로나19로 경미한 병치레를 하는 분들은 일반 감기, 즉 일반 상기도 감염처럼 미열과 마른 기침, 인후통이 있고 코가 막히고 피곤증, 두통, 근육 통증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니는 정보 중에 일반 감기와 독감 그리고 코로나19를 증상으로 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병본부센터에서도 그렇고 여러 인터넷에서 이렇게 올려놓기는 하는데요. 솔직히 이런 증상만으로 자신이 코로나19인지 일반 감기인지 독감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본부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올리는 이유는 그냥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경미한 거는 감기, 좀 센 거는 코로나이겠지라는 식으로의 일반인들이 교육용으로 올려놓은 거지 솔직히 의사들이 쓰거나 아니면 신빙성 있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현재 미국 정부, 즉 제가 사는 여기 LA인 경우에는요. 미국 연방정부와 LA 카운티 정부의 명령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감기가 걸리든 독감이든 코로나19든 검사를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절대로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격리를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타이레놀이나 나이클 같은 약을 마켓에서 사서 먹고 쉬면서 자가격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가빠와서 호흡곤란이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오늘 아침에 LA 카운티 퍼블릭 헬스 오피스에 전화를 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LA에서는 무조건 집에서 자가격리며 환자에게는 코로나19 검사를 해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말라고요? 저도 제가 전화를 해서 말을 할 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는데요. 현재 급변하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지침이 바뀌고는 있는데 오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대상자는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사람이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 중에서 고열이나 기침이 있는 의료 종사자들 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하면서 너무 황당해서 그러면 저 같은 병원에서 외래로 환자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환자를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자가 격리를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그 환자가 폐렴이 걸렸는지 코로나19가 의심되는지 그냥 감기인지 아니면 스트랩 같은 박테리아성 감염이라서 항생제를 줘야 할지 환자를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집에서 쉬게 하라고 하고 일주일 후에도 안 낫고 아니면 숨이 차면 응급실을 가라고 하라는 게 지금 현재 LA 카운티 퍼블릭 헬스 디파트먼의 공식적인 입장이랍니다. 그럼 환자가 약한 폐렴이 온 환자는 내가 청진도 안 해보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치료하냐고 말하니까 집에서 있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냥 응급실 가라고 하래요. 참 어이가 없다고 제가 말을 하다가 끊었는데 아니 미국이 일반인들에게 의료는 선진국이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뭐 이 개떡 같은 소리야 라고 열받는데 그 보건소에 있는 사람도 자기도 안다 하지만 그게 방침이라는데 어떻게 하냐 라면서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차피 검사는 제 병원 같은 외래 병원에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방침이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검사 재료가 모자라고 키트가 모자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이해하기는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도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환자에서도 폐 CT를 찍으면 폐 손상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호흡곤란이 오게 되면 호흡곤란부터 호흡부전으로 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쓰기까지 짧은 시간에 환자의 증상이 악화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하면 바로 응급실을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감기처럼 쉽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 정부의 지침상 감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격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시고 이럴 때는 자신의 주치의와 전화로 통화를 해서 전화로 받을 수 있는 의료 진료 및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 소염제가 안 좋다는 뉴스가 떴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증거가 없는 이론을 바탕으로 낸 소견이라서 의료계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란셀이라는 저명한 의료지에 실리긴 했는데요. 그게 임상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어서 낸 논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는 그런 편지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아무래도 피하시고 타이레놀로 대처해서 드시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새로운 지침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